유리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이제 통통이가 이제 유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데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유치원에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사실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플러스 이제 발레까지 좀 하고 있는 곳이라 애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기본으로 8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는 나가는데 꽃도 정말 원내에 다 있고 키즈 카페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저한테도 좀 만족감이 컸고 많은 거를. 아하.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고 저는 어린이집도 그냥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고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티켓만 거의 한 7, 80 정도는 쓰고 연간 이용권으로. 패스트 트랙이에요. 애기들한테는 좀 막 이렇게 고민 없이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면 사실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아하. 어허. 야, 와. 요거. 두 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할 말 엄청 많은데요, 오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난 씨하고 유리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라는 그 교육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3대 원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 네. 교육이요? 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많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영어든 뭐 또 중국어든 외국어 또 예체능 이런 예체능.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분위기가 예전에보다는 훨씬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 의견 차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육관 가치관의 차이로 싸우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엄마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아빠가 돈 없어 그러면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연결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아빠들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린데 얘네들한테 이걸 해준다는 거는 너무 이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대책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게 되고 굉장히 이 교육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집안까지 들먹거려요. 당신 집안은 그렇게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당신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당신 집안은 그렇게 하니까 노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뭐 하여튼 이러면서 무지하게 많이 그렇네.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가 당겨져서 이제 뭐 예전에는 중학교쯤 가야 교육비가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영유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는 시기가 되게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도 보면 이제 유리 씨는 발레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고 또 아빠의 미난 씨는 좀 그럼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교육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발레 유치원은 너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또 심지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들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몇 시간이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다툴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저도 사실 통학 시간이 걸렸죠. 저도 개인 시간 갖고 싶고 한데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5살이니까 만으로 4살. 네. 두 쌍둥이 2명이 3살이에요. 네, 만으로 네. 2살이에요. 그러니까 4세, 2세인 아이들한테 좀 사실 엄마가 굉장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만 4살, 만 2살 아이들 나이에는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할 때 그걸 잘 기준을 가지고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니까 미난 씨가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은 엄마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내 체력이 바닥이 나는. 아니 왜 안 갔다 오는데 눈이 떼꾸면 아 얘기만 들었는데 왜 갔다 온 것처럼 사실 그때 여행 갔을 때 재율이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워터파크를 갔어요. 내내 갔어요. 왜 꼭 3일을 3일은 채워야. 3일이면 핸드폰 지문 인식도 안 됐을 텐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입장료. 비싸지 또 네. 이게 시간당에 따로 아니 한번 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럼 들어가는 순간 다 돈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아이가 많은데 빨리 타는 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는 게 아이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드니까 티켓 비용을 이제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쓰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아이가 뭔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사러 가자. 그냥 뭐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좀 과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은 떼쓰진 않아요. 떼쓰진 않는 편이고 저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럼 오늘은 좀 너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다. 그럼 안 사는 안 사는. 그러니까 왜 안 사고 싶어 하는 날이 꽤 많아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네. 안 사게 하는. 엄마가 안 되라고 하는 날은. 있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나가면 하나씩은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야, 그럴 수 있겠다.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다 엄마가 사주니까 애가 무력이 없는 거야. 때를 쓸 필요가 내가 없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들어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유리 씨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대량 대량 제공. 대량 제공. 네. 제공과. 왜 지나친 선행 같은 거 이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빨리 가르치고 다른 아이보다 많이 가르쳤을 때 애가 훨씬 더 잘 배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유리 씨는 빨리 많이가 꼭 그런 선행의 의미보다는요. 아이가 풍족하게. 맞아요. 네, 풍족하게. 그다음에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대량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맞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난 씨가 뭔가 만족의 미소를.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만족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끝으로 보셔가지고 네. 사실 통통이가 평소에 저한테 많이 하던 말이에요. 오빠 나는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 아이들이 너무 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뭐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어릴 때 많은 경험을 많은 경험을 좀 하게 해서 그 중에 애가 딱 적성에 맞는 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좀 부모가 밀어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량 제공 육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지금 형돈 씨가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잘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 만 4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one of them을 경험하는 첫걸음이에요. one of them이 뭐냐면 엄마, 아빠, 자기 내지는 뭐 여동생 이렇게 5명이 살던 집에서 약간 그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명. 이 사람들 안에 나는 내가 n분의 1이라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예를 들어 귤이 하나만 있으면 나 귤 먹고 싶어. 그럼 그래 너 먹어. 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나 귤 먹고 싶어. 근데 귤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5명이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n분의 1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이나 뭐 사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2,000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 4살은 약간 욕구를 지어내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그 연령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안 돼, 무조건 못 사가 아니라 보는 즉시 족족 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유리 씨가 때를 쓰진 않기 때문에 사준다래 때를 쓰지 않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리 아이하고 얘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난감도 그렇게 제공이 돼야지 나갈 때마다 꼭 뭘 사갖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건강한 좌절과 건강한 결핍은 경험을 해야 돼요. 건강한 결핍은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결핍인 거고 건강한 좌절은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건강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좌절을 못 이겨내요. 지금은 사탕, 뭐 장난감 자동차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이런 어떤 욕구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자동차가 될 거고. 네. 그걸 못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못 견뎌내는 애로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리 씨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쟁겨놓는 거에 대한 걸 좋아해요. 뭐 하나 제가 간식을 사면 무조건 봉투보다는 조금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네. 참 이게 알면서도 매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유리 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량 제공하는 육아를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제대로 잘 알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유리 씨의 어린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일단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거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쵸, 입장료가 비싸요. 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한우로 맺힌 건 아닌데 못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유리 씨가. 네. 뭐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다 뭐 여름에 워터파크 간다 그러고 어린이날에는 나 이런 선물 받았다 그러면 아이 마음에 부럽죠, 당연히. 근데 그런 데서 온 어떠한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투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약간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속상해하면 아이들은 그 연기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러잖아요. 좀 그냥 투정 부리는 건데 저한테는 그게 속상해 보인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고 나로 인해 속상해하면 안 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불안도 하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아이들한테 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육아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확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유리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될까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하루 종일. 이번에 사실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던 게 재율이가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팔을 먼저 잡아당기고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장난감 뺏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이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희가 가정에서 어쨌든 재율이도 좀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볼 테니 좀 이쁘게 봐주세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과한 걸 보태자면 절망스럽다고 막 느낄 때가 많아요. 아, 내 잘못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손통이는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러셨군요. 네.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좀 과격하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럼 과격?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반 엄마들한테 다 사과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혹시 우리 재율이한테 그런 일 겪은 아이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물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재율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잘 지도하는 거예요. 얘와 같이 있었던 아이,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통해 배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엄마가 사과도 해야죠. 그러나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재율이가 좀 약간 여자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노는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 과격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아이를 지도하니까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 상대편 아이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야 되는 정도라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재율이 잘 지도하겠다고 그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는 가르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어른답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유리 씨가 엄마로서 확고한 육아관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안 네.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정확하게.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육아관도 해당되지만 제 성격도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그마한 얘기에도 좀 크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요. 네. 애들 육아만이 아니라 원래 삶 네.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네. 남편이니까 네네.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아. 심지어 프로그램 하나하나 섭외 들어오면 저 회사가 없다 보니까 오빠한테 오빠 어떨 것 같아? 오빠 이건 그러면 오빠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빠 말을 100% 수용해요. 오빠의 의견이 전 되게 결정에 크게 미쳐서 네. 둘이서 여행 갔을 때 한 번 최근에 오빠 나 밖에 수영장 있다는데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수영복 챙겨갈 거야. 이랬더니 오빠가 아 추운데? 이 말 하는 순간 그렇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수긍이 돼요? 네. 아이고 어렵다. 지금 쭉 우리 유리 씨 말씀하신 거 종합을 해보면요. 유리 씨가 약간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동을 네. 수동 의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시도하고 끝맺음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늘 의지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내가 먼저 혼자 하려면 약간 겁이 난다든가 네. 자신이 없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내가 믿는 누군가의 의견, 판단을 필요로 하죠. 네. 네네. 활동 이제 걸그룹 활동을 했었잖아요. 사실 좀 생각보다 규제가 심해요.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생리주기까지 너희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화장실도 너희는 얘기를 하고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희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졌나 봐요. 네.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가 바로 이제 결혼으로 와버렸으니까 네네. 이게 갑자기 나는 아이들을 딱 키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믿음직한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왜 보통은 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 뭘 해보고자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생활이 네. 혼자 뭔가 결정을 하고 혼자 행동을 하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랬던 거.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기준이 안 생긴 거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나의 삶,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의 양육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박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연장선인지 잘 네네. 모르겠어서 저희가 위층에 저희 부모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인 거고 이제 시어머니가 계신데 근데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오늘은 할머니랑 잘래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엄마의 습관들이 좀 많이 배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할머니 손에서 또 같이 노니까 그러면은 통통이는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뺏긴 느낌이 든다. 뭐 어머님만 찾고 엄마는 안 찾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좀 스트레스가 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뭐 뺏기는 것 같고 막 재율이가 막 이러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이게 좀 연장선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 내지는 외부의 어떤 요인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채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허하고 그래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나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떠한 가치라든가 나의 중요함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도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죠. 난 애 어떻게 보니까. 키우냐? 네. 이 참을성이 많아 애를 잘 키우는데. 네. 뭐 아이 키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고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랑도 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조금 부딪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더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빨리 하는 성격. 우리 둘째는 제가 나무늘보라고 불러요. 저랑 너무 성향이 달라서 어설프게라도 대충 좀 빨리빨리 해냈으면 오히려 저랑 안 부딪혔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둘째는 너무 느려가지고 뭐 양치하러 가서 학교 스쿨버스 놓친 적이 허다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7시, 6시 50분에 제가 깨워서 일어나도 그냥 양치하러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저만 동동동동동 하는 거예요. 그냥 걔는 화장실에서 쉬하는 것도 10분, 양치도 15분, 심지어 거기다 머리도 감는데요. 머리 감을 거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유라야. 6시 반에 일어나자. 내일부터 6시 반에 일어나지 않으면 너 머리 감으면 셔틀버스 늦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고요. 그리고 맨날 숙제를 해야 돼요. 전 또 제 성격에 급하니까 지금 하길 원하잖아요. 지금 빨리 숙제해. 지금 수학 숙제해. 지금 벌써 6시야? 그러면 7시까지는 끝내야 8시에 뭐 하고 8시 반부터 뭐 해야 9시에 씻고 자면 10시에 우리가 불 끄고 잘 수 있잖아. 그럼 벌써 저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시간이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뭐하니? 수학 숙제 하고 있어. 지금 하려고요. 40분이요. 뭐해? 숙제해. 이제 수학책 꺼내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랑 너무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둘째가 지금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12살? 13살. 2010년생. 아니 근데 뭐 아이가 좀 빨리 안 움직이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 변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그다음 이제 씻고 막 이러잖아요. 이 과정에서 엄마인 아윤 씨는 어떻게 하세요? 계속 빨리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이 치카할 때 이 물 트는 소리, 치크치크치크 이 소리, 그다음에 뭐 머리를 감으려는데 제가 분명히 감지 말라 그랬는데 감는다 그러면 샤워기 소리,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지금 치카하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 봐요. 아직도 해도 돼. 그렇게 물 내렸네. 아직도 해도 돼. 이렇게 계속 체크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가기 전까지는요. 빨리 해. 지금 나가야 돼. 지금 타야 돼. 지금 엘리베이터 뭐 계속 보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일하실 때도 있잖아요. 밖에 계실 일할 때도 때도 있잖아요. 있죠. 일할 때는 그냥 그럼 계속 어떻게 하세요? 전화하고 그리고 얘가 뭐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뭔가 진행을 못 시켜서 놓치면 저는 일하고 있으면 택시도 못 잡아줘요. 본인이 막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 택시요? 네, 택시 이제 앱 있잖아. 앱으로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 이게 아니면 택시 타고 가도 돼요. 그냥 급할 거 없어요, 걔는 전혀. 지금 하려고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엄마 버스가 갔어요. 택시 앱 부를게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지금 빨리 버스 타야 돼. 이러는데 얘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막 못 하겠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은 없어요? 타려면 그냥 탈 수 있겠죠. 근데 학교 앞에 지하철은 못 봤어요. 좀 멀어요, 많이. 다시 지하철 내려서 버스를 타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택시비는 그럼 한 달에?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택시비가. 대략 왜냐면 얼마나 나오세요? 월, 화, 수, 목, 금을 거의 그죠. 하교 한 4, 5만 원대로 쓰고 있으니까 택시비만 이미 셔틀비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네. 셔틀버스비도 또 타임. 나가야 되고. 근데 물론 뭐 상황은 뭐 어떤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아연 씨가 밖에서 일하는 엄마니까 또 이 일하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또 조금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잘 케어를 못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 안전도 걱정하시고 하는 건 다 잘 알겠는데요. 6학년이면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매일 가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도록 또 셔틀버스를 가능하면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배울 법한 나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이제
어쩌다 한 번 늦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이제 매일 늦는다면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교육적 목표가 이 아이가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을,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지각하는 걸 안 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 다루는 게, 대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후자인 오늘 지각하면 안 돼, 얘는. 왜냐하면 지각을 하면 아무튼 학교에서 좀 찍히고 선생님 눈에도 나고 또 뭐 애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안 돼, 지각 안 돼. 이거와 어쨌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시간을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 굉장히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두 개 다일 때, 두 개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면서 지각도 안 해야 되는 거. 두 개 다일 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아연 씨한테는? 큰 그림으로 보고 아이의 그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1번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을 생각하면 2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 스스로 시간 조정하는 거, 조절하는 걸 배우게 하려면 아이가 늦었어요. 셔틀을 놓쳤어요. 그러면 야, 택시는 돈도 많이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애가 나 그럼 많이 늦는데요?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뭐 학교에 가서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뭐라 하시면 내일부터는 좀 잘 서둘러 보겠습니다라고 말해.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을 가서 아이가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속된 말로 쪽팔리거든요. 머쓱한 거를 아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일 좀 일찍 나와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갈아타 봤더니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서두는 게 덜 힘드네. 이걸 아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연 씨가 경험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지각이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지각하는 그 꼴을 막 너 지각하면 안 돼. 이거에 메모리 되면 사실은 오늘 혼자 댕댕거리는 거, 엄마 혼자 초조하고 조급하고 댕댕거리는데 이거는 내가 못 견디는 거지. 애가 늦게 가는 꼴을 내가 못 견디는 거지. 애가 배워지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혼자서 그거를 계획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해보게끔. 네. 정말 뼈골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연 씨가 굉장히 큰 맘 먹고 나오셨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할래요. 내가 할 건데요. 아이를 지각을 안 시키게 하려고 막 엄마 애쓰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그거 아연 씨를 위함이지 아이를 위함이 아니에요. 진정 아이를 위하는 거는 아이의 내면이 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아주 꼴 보기 싫은 것들도 많아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 꼴들. 그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내 자신이 참아내야 돼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은 너무 넘쳐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애쓴 것 같지만 맞아요, 그것도. 근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아연 씨 자신의 마음을 위한 거예요. 본인이 못 견디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본인이 편하니까. 근데 아이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하니까 지금 해결을 보고 지금 정상적인 그 궤도에 올려놓고 지금 정상적으로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간에 하는 걸 원해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애가 불편했겠죠.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저희는 이렇게 좀 가족 구성원이 좀 다른 여느 집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저렇지. 이제 다 똑같아. 그런 애들은 다 똑같아. 뭐 그런 엄마들 쓰니까 똑같이. 이런 얘기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아이들을 좀 짜요. 그리고 좀 무섭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미래가 됐을 때 네가 네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연 씨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연 씨 부모님은 아연 씨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유복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 그중에서 특히 뭘 배우고 싶다든가 뭘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풍족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연 씨가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내가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일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걸 통해 내가 잘해서 또 생활을 풍족하게 유지하고 얘네들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많이 그 걱정도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안 받았는데 저 혼자면야 나 혼자면 진짜 친구 집에서 몇 달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애들이 있으면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걱정도 상당 많이 해요. 거의 밤잠 못 이루는 꼬리를 무는 걱정의 말미는 거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부러 나라도 애를 좀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일부러 그럴 건 없어요. 언제나 부모는 너무 의도를 갖고 아이를 나라도 뭐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거는 겪어내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내면에 톨러런스가 생겨요. 견디고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연 씨도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좀 허용적으로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참을성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변에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좀 그만두겠다고 해도 좀 뭐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언니 시키지 마라든가 뭐 이런 좀 애를 갖다가 너무 풍족하게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애가 유주가 뭘 배우고 싶다 엄마 나 거기 갖고 싶어 그러면 너 지난번에 이걸 샀잖아. 선생님 말씀처럼 말은 하는데요.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계속 그 생각, 마음 한편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여서 그냥 들어줘요. 네. 들어주게 돼요. 네. 약간 그렇게 좀 끌려다니는 느낌? 그냥 제 내면에 자꾸 이런 그 열등감?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엄마 아빠가 있는 이윤지 씨 집 같은 좀 화목한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나랑 만나서 하필 나랑 만나서 이런 안 겪어도 돼야 되는 나의 고통을 나눠 갖게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한테 못되게 얘기를 하는 때도 많지만 그런 생각이 늘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 뭐 지금 이 나이에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네. 뭐 정말 저도 자식을 키운 엄마라서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을 부모인 내가 잘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잘해주고 싶거든요, 내 자식한테는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아연 씨가 이런 말씀을 얼핏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유지시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내가 잘 벌어서 물론 그러면 좋은데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위기가 생겨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합당하게 처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이 뭐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거기서 또 뭐 짐을 좀 줄이고 서로 좀 낑겨 사는 거고, 미국에 있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나 인간은 살면서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가 아니라 합당하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걸 겪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왜 조금 아까 뭐 아이들이 입양 그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엄마 아빠가 다 편안한 집에 갔더라면 너희들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근데 아연 씨, 행복은요, 물리적 조건이 아니에요. 물리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이 아연이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연 씨도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유주, 너니까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유라, 너니까 나는 엄마로서 너를 사랑해이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이하연, 우리 엄마니까 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제가 애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바로바로 안 하고요. 마음에 갖고 있다. 유주가 한 번 그런 얘기를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너 입양하라며? 이렇게 막 그렇게 던진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셨군요. 그리고 뭐 너희 엄마 탤런트라며? 근데 뭐 이랬다며 저랬다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도 그랬고 얘도 말했고 쟤도 말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백그라운드가 아픔으로 있는 거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걔네들은 엄마 아빠가 임신했기 때문에 난 거지. 너네들은 내가 선택한 거야. 너랑 나랑은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만나진 거라고. 우리가 더 특별한 인연? 특별한 인연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약간 그 당시에는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 나를 낳아준 아줌마는 날 버린 거냐고. 네. 그래서 버린 거 아니라고. 그때 너를 낳아주신 그 생모는 키우기가 힘들어서 너를 맡긴 거고 내가 그래서 너를 만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사실대로 설명해. 저 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막 돌려서 이렇게 막 좋게 막 미화시켜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너가 18살 되면 가서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다고. 저 그냥 얘기해줬어요. 그냥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 딱히 어떻게 이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되지 제 머리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그런 자신의 뿌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아이들이 엄마는 할머니 배에서 나왔어? 나는 엄마 배에서 나왔어? 이런 걸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너를 없애지 않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10달을 잘 견뎌준 거는 너네 엄마가 널 사랑했던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너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주와 유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정답. 네. 이하연이요. 네, 딩동딩동. 이 아이들이 만에 하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처하거나 마음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장 힘이 되어줄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 이하연입니다. 네, 딩동딩동.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은 어느 정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지키고 대비를 하는데요. 너무 많은 걱정, 그거는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우리 합당하게 타당하게
해결하면서 겪자고요. 네. 네.